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해야 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 이야기입니다. 자, 종부세, 폭탄이다, 뭐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김원장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KBS의 김원장 기자, 경제 전문 기자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었던 기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또 부동산 관련 쪽으로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파원인가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원장 기자가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해야 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야, 정말 대한민국 기자들의 수준이 딱 요 정도구나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종부세가 나왔다. 기사를 어떻게든 세게 써야 한다. 제목은 더 세게 뽑아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예를 들면 연봉 1억, 직장인 연봉 절반 종부세로 낼 지경, 뭐 이런 프레임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종부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 5천만 원이 나오려면 30억 아파트가 한 서너 채는 있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기사가 꼬인다. 어떡하지? 일단 제목은 이렇게 쓰고 기사에는 재산세가 3천만 원, 종부세 2천만 원으로 쓴다. 그런데 종부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오려고 해도 아파트를 한 6, 70억 원은 최소 소유해야 한다. 아파트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한남 더힐밖에 없다. 그러니 슬그머니 5년 후에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쓴다. 이런 기사가 이틀 새 쏟아진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강남의 평범한 한 30억 아파트 종부세로 기사를 써보자. 얼마나 나올까? 다음은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아직 고지서도 안 나왔는데 부인들이 홈택스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 보면 부담이 되긴 되나 보다. 대치 선경 48평 시세 34억 정도 종부세 150만 원. 잠실 리센츠 49평 시세 27억 정도 종부세 85만 원. 레미안 대치 팰리스 33평 시세 31억 정도 종부세 230만 원. 카톡으로 한 방에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평범한 종부세 사례는 쓰지 않을까? 간단하다. 30억 아파트가 종부세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종부세 폭탄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일단 기사에서 아파트 시세를 빼고 종부세 금액도 뺀다. 아파트 이름만 가지고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배가 나왔다고 쓴다. 틀린 표현이 아니다. 실제 25억쯤 하는 아파트는 지난해 15만 원 나왔다가 올해 60만 원쯤 나왔다. 이게 현실이다. 종부세 현실이 아니고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부동산 출입을 3차례 한 나로서는 해마다 종부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상상력에 놀란다. 이도 저도 안 되는데 데스크는 계속 종부세 기사를 원한다. 실제 부동산을 수백억 소유한 언론사 회장님이나 대표이사는 진짜 이맘때 종부세에 잔뜩 화가 나 있다. 이들의 분을 삭혀줄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부동산을 3, 40억 소유해도 종부세 1,000만 원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가 그 아파트로 종부세 1,000만 원 이상을 부과받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누구는
그래도 재산세를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종부세 50만 원 내다가 250만 원 내게 된 레미안 대치 팰리스 34평형은 7년 전 13억 원이었다. 그런데 31억 원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절대 기사에 넣으면 안 된다. 사장님이 회장님이 싫어하신다. 누구는 연봉 1억 가진 회사원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거기에 과세하는 게 맞냐고 한다. 특히 양도세가 비싸서 팔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 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못 내리는지,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세가 얼마가 펑크 나는지, 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좀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경제신문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매일 아침 7, 80억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걱정 좀 그만하고. 자, 김원장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렇구나. 이래서 이 언론들이 종부세 타령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저는 이제 알았네요. 사실 기자들 월급 빤한데 30억,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확률도 매우 낮고, 그리고 종부세를 몇 천만 원씩 맞으려면 그런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종부세를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종부세 폭탄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 기사화가 됩니다. 이렇게 기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사 사주들이 매년 이맘때쯤 종부세가 나올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몇 천만 원 종부세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주의 분을 삭힐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종부세를 걷는 정부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자신들의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써야만 하는 과제를 맡은 거죠. 하하.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정부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은 기자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언론사 사주 그리고 위에 데스크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떻게 이 프레임을 어거지로 만들지? 라고 고민하는 기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일침을 날린 건데요. 참 씁쓸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폭탄 프레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흔들릴 필요가 없죠. 사실 종부세 폭탄 이런 기사를 보면 그 댓글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큰 걱정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종부세 폭탄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기사화하고 있다는 건 참 웃긴 일인데 말이죠. 언론사 사주나 그 윗선이 부동산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이 화를 삭혀줄 만한 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종부세를 걷어가는 때가 되면 종부세에 대한 분노를 삭혀줄, 그렇게 정부를 저주하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써대는 기자들이 안쓰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보면 또 월급쟁이의 애환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김원장 기자의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해야 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